반갑습니다. 조직국장 전말봉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현장 투쟁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현장 투쟁 대응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는 현장에서 일하면서 우리의 기본적인 노동의 권리를 유지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15년 동안 우리 학비노조 조합원들은 1년에 두세 차례씩 서울 가서 외치던가 아니면 충남교육청에 와서 투쟁을 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노동 감수성이 사용자인 학교장들에게 없었던 것이 지난 10여 년간의 경험이었습니다. 작년 24년도엔 어땠나요? 단체 협약으로 아무리 그 취지를 살려서 체결을 하고 근로기준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학교장은 전혀 노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우리 조합원들을 대하지 않고 학교 운영 자체에만 기준을 두고 마음대로 우리의 권리를 짓밟는 데까지 이르러서 끝내는 고발되는 사건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사용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노동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가르쳐서 현장 투쟁 대응 체계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와 관련된 설명을 지금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투쟁을 잘하려면 노동조합이 튼튼해야 됩니다. 노동조합이 튼튼하다는 것은 단순히 투쟁을 잘하고 모이는 것을 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합원 전체가 노동조합의 입장과 지침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노동조합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그걸 현장에 적용해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조합원이 있어야만이 튼튼한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현장에서 살아있는 노동조합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 24년도에 7기 지도부를 맞이하면서 학비노조의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올해 2년 차를 맞이하면서 이제 비로소 학비노조가 현장 일터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또는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를 점차 정형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조직 체계는 바로 우리는 분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노동조합 단위는 분회이고, 분회를 건설하는 것이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첫 번째 과제입니다. 분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분해 중심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중요하게 제기되는 과제입니다. 그러면 현장 투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투쟁은 현장을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튼튼히 한다는 것은 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목적에 맞게, 요구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현장을 튼튼히 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우리의 노동을 우리 손으로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지휘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고,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노동조합의 본조, 지부, 지회, 분회라고 하는 노동조합의 골간 체계를 중심으로 지휘 구조가 갖추어져야겠죠. 그래서 그 지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현장 투쟁 체계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현장이란 주로 건설 노동 현장, 사건이 발생한 현장 등을 말할 때 현장이란 말을 쓰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난 곳을 현장이라고 말하죠. 주로 사건 현장 또는 많은 사람들이 사고 현장에 모여 구조 작업을 도왔다, 이런 식의 현장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공사나 노동 따위가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곳을 현장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작업 현장, 근로 현장, 노동 현장, 학교 현장 등등 이렇게 현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장소, 노동력을 활용해서 어떤 일을, 노동을 하는 장소를 현장이라고 말하죠. 이 우리 노동자에게 있어서 현장이라고 하면 노동자의 삶의 터전입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임금을 받고 임금을 대가로 판매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노동자가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터전이 바로 현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가에게는 자본의 이윤이 창출되는 장이고 유형 무형의 강압적 노동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현장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 인간답게 자주적으로 살려고 하는 노동자의 요구와 불만이 또 이 현장에서 표출되죠. 자본 또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격돌하는 투쟁의 장이 바로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용자와 격돌하는 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노동의 권리를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것인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노동조합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마디로 현장 대응 체계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대응 체계의 첫 번째 단계는 분해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분해를 건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를 튼튼하게 노동조합의 기본 활동으로 강화하는 것이 현장 대응 체계의 첫 출발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때 대응하는 그런 사안 중심이 아니라 현장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 과제를 마련해내는 것이 현장 대응 체계의 주된 과제입니다. 그러려면 조합원들의 역량도 강화되어야 되지만 이를 지휘하고 책임질 수 있는 학교 단위의 대표자, 즉 분회장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분회장이란 지휘자와 같습니다. 관현악단의 지휘자는 모든 악기를 다 연주하는 게 아니죠. 심지어는 연주할 수 없는 지휘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악기별로 갖고 있는 음색을 알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연주해서 전체의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지휘자죠.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현장의 분회장은 지휘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부와 지회와 분회를 연결하는 체계를 완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조합원의 의견을 모아서 학교 단위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회장은 학교 단위 노동조합 활동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사람, 그리고 지부와 지회와 분회를 연결하는 체계를 완성하는 사람, 그리고 조합원의 의견을 모아서 학교 단위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을 대표로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분회장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분회장을 중심으로 분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까? 끊임없이 분회 모임을 해야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조직이 아니죠. 분회도 노동조합의 가장 기층 조직이고 분회 단위로 실제로는 근로조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분회 모임을 통해서 상호 간의 단합과 단결이 잘 실현되어야 되겠죠. 모임의 장소는 크게 구애받을 필요 없습니다. 학교의 빈 교실에서 모일 수도 있겠고요. 끝나고 나가서 뒤풀이 하면서 술을 한잔 할 수도 있겠죠. 어떤 형태, 어떤 조건을 갖고도 끊임없이 분회 모임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회장은 매의 눈으로 현장을 봐야 됩니다. 현장의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불합리한지, 어떤 부분이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 어떤 부분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짓밟히고 있는지, 박탈당하고 있는지 매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부당한 노동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직종을 아울러내야 됩니다. 현재 우리 노동조합은 급식실이 다수의 조합원이다 보니까 급식실 중심으로 이해하고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부터 차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분회장은 자기 학교에 다수가 모여있는 급식실 조합원뿐만이 아니라 교무실, 행정실, 교육복지실, 돌봄교실 등등 전체 학교의 분회원들을 알고 그들을 하나로 모아내는 역할을 하면서 모든 직종을 아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이 몇만이 모이더라도 그것은 모든 직종을 아우른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분회장의 역할은 자신의 학교의 교장과 같은 급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부장이나 지부 간부들이 학교에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서 교장과 담판을 짓거나 협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갈수록 분회장이 학교를 대표해서 교장과 협상을 하고 담판을 지을 때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분회장은 노동조합 조합원의
학교 단위의 의견들을 모아서 교장과 같은 급으로 협상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현장 대응 체계의 책임자인 분회장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체계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고,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지부 중심 체계입니다. 기본적인 교섭과 충남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근로조건 개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중심된 단위는 지부 단위겠죠. 지부는 자기 지부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 시군구별로 지회 단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지회는 비로소 학교의 각 현장별 분회를 건설하고 분회장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회 활동을 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의 상급 단위가 결정한 사항을 지침화해서 현장에 전파하고, 각 현장에서는 그냥 지침을 관철하고 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여러 가지 상황을 취합해서 지회나 지부로 보고를 하면 이를 기초로 노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고 전체 노동조합이 가야 될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노동조합의 조직 체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해를 기초로 한 현장 대응 체계가 어떻게 사용자의 관리 체계와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사용자 나름의 관리 체계가 있습니다. 생산 관리 체계라고 하는데요.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생산 관리 체계를 갖고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노동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관리합니다. 여기에 대응하려면 노동조합도 각 단위마다 노동조합의 대응 체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교육감은 교육장에게 교육감의 행정 권한을 위임하고, 교육장은 교장에게 위임을 하죠. 그리고 교장은 학교 단위에서 행정실장이 기본적으로 인사관리 노무를 관리하도록 사무를 분장합니다. 노동조합의 대응 체계는 여기에서 교육감과 대응할 수 있는 체계는 지부장입니다. 지부장은 교육감과 같은 위치죠. 교육감과 지부장은 기본적인 노사관계에 같은 수준에서 대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을 상대하고 교육감과 협상을 하는 주된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죠. 교육장은 각 시군구 단위의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우리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지회장이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교장은 학교 단위의 인사, 복무, 노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교장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 주되게 말씀드린 분회장입니다. 행정실장과는요, 안무조합원이나 행정실장과 얘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나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각 수준과 대상에 맞는 노동조합 활동이 정형화되어야 원활한 현장 대응 체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비로소 외부 기관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외부 기관에는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나 고발을 하게 되고요. 어떤 법적인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통 법원의 역할을 대신하는 곳이 바로 노동위원회입니다. 우리 충남의 경우에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특히 단체협약 해석이나 부당 노동행위나 부당해고에 대한 판정과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반 사항은 노동청에,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어서 외부 기관을 활용한 이 근로조건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됩니다. 현장 대처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분회원이 모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분해 논의가 우선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분회에서 이게 무슨 문제인지 또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체되어야 될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분회장은 지회장에게 보고하고 노조의 개입을 요청하게 되죠. 지회장이 접수를 한 민원사항은 당연히 노동조합의 지부에 보고를 하게 되면 지부에서는 접수된 민원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개입선으로 해결해야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전체 충남교육청의 노동 현장과 관련된 문제라면 교육감을 만나서 해결하거나, 또는 각 교육지원청에 따라서 잘못 이해하고 발생된 문제라면
교육장을 만나서 해결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 학교에서만 잘못 집행하게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장을 만나서 그 학교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죠.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회에서 가장 먼저 모여서 논의를 하고 지회장을 통해서 지부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이게 교육감의 문제인지 교육장의 문제인지 또는 교장의 문제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교육청 자체로 노사관계로 해결될 수 없는, 특히 법을 위반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외부의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노동청 또는 경찰과 법원 등의 진정이나 고소, 고발 등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겠죠.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지부가 지회나 분회의 민원을 접수하면서 어떤 수준으로 개입할지를 결정하려면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과정을 통한 최종 보고가 있어야만 됩니다. 다음 현장 대처 방법으로는 개별 면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분회 면담을 주선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한 학교가 문제라면 지부가 바로 가서 학교장을 만나 해결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분회 내에서 노사관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장과 분회장의 면담을 주선하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한 교육지원청, 한 시군구의 문제라고 한다면 지회장님을 중심으로 교육장과 면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부가 주선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의 기본 방향이고, 그리고 현장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결 안 되면 지난 당진 꿈나래 학교의 예처럼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으로 외부 기관을 활용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항을 정리해서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중심 과제는, 첫 번째로는 학교 단위 분회장을 반드시 선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회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죠. 예, 두 번째 중심 과제로는 지회별 집행부를 구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각 지회의 지회장님이 지부 중심 사업을 나눠서 맡는 정도였기 때문에 크게 지회 자체 사업이 없어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 단위별로 분회를 구성하고 분회장이 선출되면 이제 분회장님이 지회 사업을 결정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회 자체 사업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회에서 결정되는 사업을 책임지고 집행할 수 있는 집행부가 필요하고, 각 분회장님들이 지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함께 도와줘야 되겠죠. 예, 세 번째 중심 과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회별로 자체 지회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유회를 간다든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회 전체 분회장 회의를 한다든지 등등의 지회 자체 사업을 만들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사업 방향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현장 대응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장 대응 체계는 단순히 자신의 학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학교 현장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조합원과 분회장은 어느 곳에 가서라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많은 경험을 쌓게 되겠죠. 경험을 쌓는 것이 바로 훈련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살면서는 일상생활에서 훈련이 중요하죠. 삶의 경험을 터득하는 게 중요하고, 근육을 길러서 어떤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려면 평상시에 훈련이 중요합니다. 노동조합의 훈련은 현장 활동입니다. 현장 활동이 곧 훈련입니다. 그래서 현장 활동에서 우리의 기초 체력을 기르고 이 노동조합의 실력을 높일 때만이 정작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노동자에게 유리한, 노동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학교 비정규 노동조합 조합원들도 한 몫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4년 7기 지도부 들어서면서 담대한 전환을 말씀드렸습니다. 담대한 전환은 현장 속으로 노동조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직접 3,500 조합원들이 자기 현장을 노동 중심의, 노동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현장으로 바꿔내는 길에 우리 모든 조합원들이 함께 분회를 구성하고 현장 대응 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